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도시공원 계획 설계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게 된 양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건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만평 문화공원 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그린 트러스트 또에서 이사직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도시공원에 대한 좀 선진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공원이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시민의 여가 생활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은 여가공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에 파괴되어가는 어떤 환경을 복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원계획을 우리가 이제 환경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한국에서는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이렇게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공원, 아동, 근린, 지구, 종합, 운동공원 있고 특수공원으로 이제 풍치, 동식물, 역사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조그만 플레이랏, 그다음에 베스트 포켓 파크, 그다음에 네이버 후드 파크, 이게 이제 근린 공원이고요. 디스트릭 파크, 한 지역 공원, 메트로폴리탄 파크, 대형 공원, 그러니까 해지널 파크, 지역 대형 공원,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원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듯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종, 4장 15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생활권 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 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 다음 항목의 공원이다. 그러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항목의 공원이 있습니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밖에 이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공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떤 법률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에 의해서도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행정적인 것 그런 어떤 형식으로만 진행했는데 그 행정적인 형식 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공원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낸 것들을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도시공원법 프로세스에 맞게끔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것이 시트로엥 파크,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이 있고요. 질 클레망이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했고요. 구엘 파크,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제 했습니다. 센트럴 파크, 미국 뉴욕에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가 있고요. 하이라인 파크, 미국 뉴욕에 이제 제임스 코너가 있고요. 한국 전쟁 기념공원은 미국의 이제 워싱턴에 있는데요. 이 작가가 아마 그 중국계 미국인이 아마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산 송상현 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부산 양건석 차옥진이 설계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시트로엥 파크입니다. 시트로엥 파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랑스 자동차 시트로엥 아시죠? 그 시트로엥이 공장으로 있던 지역을 프랑스 파리시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공원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장 부지였던 곳을 어떻게 이제 저기 베르사유 공원의 스타일로 아주 멋지게 디자인을 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계획도를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공장 부지가 있었고 공장 부지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좀 그 허름한 지역을 사서 이렇게 연결돼서 소공원들이 만들어지고 이 소공원들이 이제 연결돼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광장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의 어떤 녹지
오픈 스페이스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세느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느강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원래 1800년대쯤에 몽골피 형제가 세계 최초로 기구를 띄웠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여기서 아직도 띄우고 있죠. 자, 시트로행 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388만 밀용 프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약 800억입니다. 800억.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1992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공원 하나를 설계하기 위해서 공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8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나요? 2014년에 부산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600억이 이제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 비용하고 이제 빼고 나면 약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가 공원 조성비로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굉장히 고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하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많은 그 비용인가 어떤 그런 부분이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볼까요? 예, 여기가 바로 공장 있던 자리에 공장 건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그 열대에 관련된 그런 식물들을 갖다 집어넣고 종자를 보존하는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잔디밭 광장이 쫙 있고요. 굉장히 이제 바로크 형식으로 쫙 만들어졌죠.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굉장히 좀 꾸불꾸불하고 자연지향적인데 여기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나무도 이렇게 깎아놓은 거 보십시오. 이발하듯이 쫙 깎아놨잖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 공원 디자인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바닥 분수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닥 분수가 이때 당시 처음 이제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제 단계가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기구입니다. 요 기구가 이제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이걸 띄우고 있죠. 근데 요 같은 회사예요. 수입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떠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파리 시민들은 공짜예요. 파리시에 사는 어린이하고 시민들은 공짜인데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타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구가 띄운 걸 볼까요? 이렇게 몽골피 형제가 옛날에 기구를 띄웠던 장소에 이렇게 다시 그것을 재현해내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한 15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가면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파리 전체를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정원들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들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이제 구엘파크 스페인에 있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그 건축가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형태론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다 이게 도자기를 깨뜨려서 만든 그 파편을 가지고 모자이크로 만든 그런 건물이고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신전같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위에 여러 가지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제 이게 잘 팔리지 않아서 이 위를 공원으로 만든 여기는 원래는 이제 주택단지가 들어가야 될 대상지였죠. 이거를 공원으로 바꾼 그런 겁니다. 볼까요? 예,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핸들과 그래픽이 나오는 그런 건물같이 되어 있고요. 다 이게 모자이크로 만든 겁니다.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이 안에 보면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공원 앞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그런 건데 이렇게 되게 아주 그 세기말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편을 깨서 도자기 파편을 깨서 장인들이 하나씩 한 땀 한 땀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돌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그로테스크하지만 되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공원의 길들을 만들고 공원의 어떤 형상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물이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면 이 빗물이 요 안에 있는 기둥을 따라서 물이 아까 그 밑에 들어서 저장이 됩니다. 여기가 물이 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물들을 다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진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어졌다. 이렇게 이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센트럴 파크, 미국입니다. 공원하면은 현대도시공원 하면 여기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이렇게 큰 약 100만 평 정도의 땅을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도시 계획이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원들을 위해서 뉴욕시 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뉴욕 센트럴파크 컨버전시라고 따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기부금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는 거죠. 뉴욕시 자체가 이거를 다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펀드도 조성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또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못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관통하는 떠다니는 그 철도를 없애지 않고 이것을 하이라인과 친구들 이렇게 그런 어떤 시민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철길을 어떻게 공원으로 만든 거죠. 해운대 철길도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뭐 거기 철길을 이제 타고 다니는 뭔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를 넣지 않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것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이익을 발생하기 위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철도길을 공원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공중정원 같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철도의 느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벤치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다리로 막 끙끙끙끙 돼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해운대 그 청사포로 가는 그 열차길이 좀 더 다양한 어떤 형태로 시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돈 내고 타고 이제 이렇게 발을 굴려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철길이 끝나는 곳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좀 뭐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 참전한 사람들의 어떤 일개 소대를 표현하고 한국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놀랬던 게 장진호 전투 때 가니까 이렇게 향나무들이 다 누워 있더라. 이게 눈 향나무거든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제 판초를 입고 돌아다니고 전투를 끝내고 이제 가는 그런 일개 소대를 표현한 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렇게 일개 소대가 가는데 이게 이제 한국 스타일입니다. 한국의 눈향장나무, 눈향나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링컨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이렇게 한국 전쟁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기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뭐 성조기도 있고 유행기도 있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망한 우리나라 전투 중에서 이제 전사하신 분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멋진 돌에다가 뭐 조각을 하고 거기에 다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멋진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져 있고요. 굉장히 가보면 아주 기념비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참여한 송상현 관장인데요. 굉장히 좀 아름답게 잘 만들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광장 조성은 약 700m 정도 되고요. 폭은 45m, 78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송상현 관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길게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녹색 잔디가 펼쳐져 있는 공원, 녹색 잔디가 펼쳐져 있는 광장, 녹색 광장을 만들어서 디자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최종 이제 완성된 건데 여기를 이제 푹 파서 여기를 이제 어디 서면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저기 서면 지하철 그 보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뚫을 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서 좀 돈을 들여서 뚫을 건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광장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바닥 분수를 넣어가지고 행사 끝나거나 여름에 시원하게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무를 쫙 심어줘가지고 어떤 이제 시선이 집중되면서 또 옆에서 이제 참이라든지 그죠?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수벽으로 나무로 맞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어때요? 굉장히 파란색 잔디를 쭉 깔아놨죠. 이 잔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잔디는 특수 공법으로 만든 잔디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잔디가 답답에 견딜 수 있는 것들로 시공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잔디 광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시민공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데크를 깔아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일부분은 이제 많이 뛰다니까 못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다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도 흘러갈 수 있게끔 하고 차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수벽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분진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무를 메타세카이를 만들어서 쫙 흘러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분청 같은 것도 만들고요. 예, 여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넓은 이제 그 모여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저 반대편에 구멍을 뚫어서 그 서면에서 바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어떤 광장에서 행사를 하거나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통상형 광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겁니다. 근데 아직 구멍이 안 뚫려서 여기가 왜 퍼져 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멋있죠. 이렇게 야경을 해서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경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